자, 이전 시간에 디자인의 기본, 도형 그리기에 이어서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펜툴, 그 펜툴의 기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의 펜툴은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캐릭터, 일러스트 같은 드로잉 기반의 작업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펜툴은 일러스트레이터를 대표하는 중요 툴인 만큼 기본기부터 정말 탄탄하게 잘 다져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응용력도 좋아져서 더 좋은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펜툴의 기초,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유케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대표적인 툴로 이 펜툴을 꼽을 만큼 펜툴의 작업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일러스트를 통해서 이런 캐릭터나 다양한 일러스트, 드로잉 기반의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펜툴은 정말 필수입니다. 다만 펜툴은 이걸 잘 활용하시려면 처음엔 어느 정도 손에 좀 익혀야 되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초를 좀 잘 이해하고 닦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펜툴의 기본기를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응용력도 정말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드신 데 더 유리해집니다. 자, 펜툴 기본 기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펜툴 말 그대로 펜 모양이죠. 아이콘도 펜 모양이에요. 뭔가 펜처럼 그린다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죠. 단축키도 P예요. 펜의 약자를 따서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축키 P도 꼭 외워두시고 매번 이렇게 클릭하시는 것보다 단축키 P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펜툴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뭐 플러스 모양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펜툴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펜툴 좌측 하단에 아이콘 모양들이 이렇게 계속 뜰 거예요. 총 5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펜툴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별표 모양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펜툴 한번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점점 이어져서 만들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펜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밑에 예시를 한번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런 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딱 봐도 이렇게 뭔가 45도로 딱딱 수평 수직으로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똑같아요. 우리 도형 그리기 때처럼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평 수직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안 되지만 딱 Shift를 누르면 45도가 딱 되죠. 0도에 45도, 90도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Shift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한번 산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앵커 포인트들이 지금 생겨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갖다 대면 앵커 포인트를 겹치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닫힙니다. 패스의 처음과 끝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닫힌 표시를 보여주는 게 지금 동그라미예요. 자, 이 다음도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Shift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나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중간에 작업을 끝내고 싶어. 그러면 패스를 끊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계속 끊어지지가 않죠. 왜? 다음 선을 지금 안내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 파란 선이, 이 핸들이 나오면서 끊고 싶으시면 그냥 첫 번째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납니다. 자, 다시 이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펜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별표지만 요 이으고 싶은 부분에다가 앵커 포인트 대시면 이렇게 슬래시 표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누르시면 이어지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펜툴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끊는 방법은 엔터도 있고 빈 곳에 대해서 컨트롤 누른 채 클릭을 눌러도 되고요. 빈 화면에 ESC를 누르셔도 됩니다. 방법은 뭐 3가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엔터가 손에 익어서 일단 계속 하다가 엔터를 누르면서 중간에 작업을 끊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패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거는 끝까지 닫혀 있지 않죠. 이걸 열린 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닫고 싶으시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닫으면 비로소 닫히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닫힌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닫혀져 있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선이지만 면을 한번 채워볼게요. 면을 채우면 색깔이 다 채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닫힘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닫혀야지만 면이 확실하게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열린 패스와 이 닫힌 패스에 대한 차이점은 이렇게 구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 포인트 추가와 삭제 이 부분을 알아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각각 요 앵커 포인트들이 지금 보이죠.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앵커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펜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바뀌면서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현재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추가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또 움직이면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면서 모양을 또 변경할 수가 있죠. 그림자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플러스로 앵커 포인트를 더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더 찍어서 만들어 볼 수 있죠. 마이너스면 당연히 마이너스 한 대로 삭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가된 앵커 포인트를 또 직접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직접 선택 툴을 원래는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번거롭습니다. 왜냐면 펜 툴을 누르다가 또 이걸 누르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선택 툴을 꼭 안 누르셔도 그냥 펜 툴인 상태에서 컨트롤만 눌러보세요. 컨트롤만 눌러도 지금 펜 툴 모양이 직접 선택 툴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된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우고 싶다 마이너스 누르셔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표기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또 지울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지워지면서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기능을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 처음에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펜 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마 X가 뜨면서 펜 툴 사용 불가능을 표시하는 기능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캡스락이 켜 있어서 생기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캡스락을 해제를 시켜주시면 비활성을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펜 툴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펜 툴을 통해 직선을 만들어 봤다면 곡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캐릭터 작업을 하실 때 보면 알겠지만 직선은 거의 없죠. 거의 다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곡선이 어떻게 보면 펜 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곡선 만들기를 잘 다루셔야 원하는 모양대로 쉐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아까 펜 툴 같은 경우에서 직선은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게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다음으로 이어가시면 안 돼요. 클릭을 떼지 마시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파란색 핸들이 나옵니다. 양쪽에 뭔가 이렇게 핸들이 나와요. 그 핸들에 따라서 지금 잘 보세요. 이 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곡선의 방향이 정해지죠. 그리고 이 핸들의 길이에 따라서도 곡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다음도 곡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S자도 되고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곡선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보면 앵커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점들이 있어요. 이런 게 앵커 포인트입니다. 여기. 자, 이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가 이어져서 나오는 이 선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가 선이 만들어졌대. 이게 세그먼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아까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방향이 어떻게 될지 결정을 시켜주는 이 파란색 아까 보여주셨던 이 핸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방향선이라고 하고요. 요 끝에 달려있는 걸 방향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 합쳐서 핸들이라고 우리는 하죠. 자, 여기도 보면 이게 핸들이 있죠. 자, 이 핸들의 길이와 방향에 따라서 곡선이 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핸들을 제일 잘 다루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곡선 패스도 직선처럼 Shift를 누르시면 조금 더 딱딱 떨어지는 매끄러운 이런 곡선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팔레트 같은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서 지금 Shift를 누르고 있어요. Shift를 눌러가면서 똑같이 좀 더 딱딱 떨어지는 이쁜 정리된 느낌의 곡선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Shift를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hift를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면 딱딱 이 앵커 포인트들도, 자, 이 핸들들도 딱 수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핸들도 수평 수직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된 곡선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만들어지면 좋지만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무작정 이렇게 일단 그리시면 되고 뒤에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앵커 포인트들을 움직이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 직접 선택 툴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앵커 포인트를 위치를 조정해서 곡선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핸들을 보이시죠? 이 핸들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 방향점을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 이 방향선의 또 길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변화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또 선이 매끄럽고 완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펜툴 그리기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보정, 응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 핸들 조절에 있습니다. 이 핸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핸들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 펜툴은 이 앵커 포인트와 핸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또 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직선인 거를 곡선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컨버트 이 툴처럼 여기를 끝에 부분을 뾰족하게 아니면 완만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또 기능들도 있어요. 추가적인 또 기능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모티콘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핸들과 앵커 포인트를 조정하면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 나가는지 직접 실습을 통해서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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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